안녕하세요. JPA 영속성 컨텍스트와 캐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5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ORM과 SQL 래퍼라는 기술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JPA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핵심인 영속성 컨텍스트랑 캐시에 대한 내용, 엔티티 상태, 엔티티 매니저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ORM과 SQL 래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이 계층 아키텍처에서 뷰,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영속화 단계, 3단계 중 영속화 단계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러한 기술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JDBC 코딩을 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단의 코딩을 직접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개발을 해서 API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이 ORM과 그리고 SQL 래퍼 기술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JDBC 단의 개발을 직접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복잡한 JDBC의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간단한 메소드 호출이나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ORM은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일단 테이블과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있는 객체를 직접 매핑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상태로 실행을 하지 않고 쿼리를 메소드 형태로 객체 지향스럽게 실행을 하면 알아서 바꿔서 자바 코드를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바꿔서 실행해주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SQL 매퍼는 영속화 단계에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저희가 미리 사용할 쿼리들 가운데 보이는 도형과 같이 쭉 작성을 해두고 저 SQL을 매핑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자바단에서는 getAll이라는 메소드 정도만 호출을 하면 미리 SQL을 XML 형태로 쭉 작성을 해두면 저 ID로 이 SQL을 찾아서 매핑해서 실행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QL을 미리 작성해두고 그냥 자바 코드단에서 이름으로 매핑시키는 쿼리를 대리로 실행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자바 서비스단에서는 저렇게 get board list 이런 형태의 코드만 작성을 하면 오른쪽에 미리 작성된 SQL을 ID로 구분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ORM 진영에서 대표적인 구현체는 ORM이라는 그런 표준 기술을 대표적으로 구현한 구현체는 하이버네이트고 그 하이버네이트를 좀 더 사용하기 좋게 추상화해서 자바단에 맞게 최적화하는 게 JPA입니다. 그리고 이런 SQL 매퍼 기술을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구현체는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JPA에 대한 설명입니다. JPA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진영에서 쓰는 ORM 표준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에 자바를 사용하지 않고 노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더라도 이름은 다를 뿐 ORM 기술은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드단에서 사용하는 ORM 기술은 JPA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JPA는 자바 진영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JPA는 화면에 보이는 5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Entity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직접 객체를 매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JPQL이라는 SQL과 유사하지만 객체를 기반으로 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CRUD 기능, 간단한 CRUD 기능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엔티티와 직접 연관관계를 맺어서 편하게 메소드 형태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전부 다 자바 코드단에서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캐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티티를 관리하는 메모리 공간인 영속성 컨텍스트를 통해서 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빈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JP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보이는 엔티티, 데이터베이스에 매핑될 객체, 그리고 이 엔티티를 관리해줄 엔티티 매니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티티 매니저는 그냥 생성되지 않고 생성 패턴이 팩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고 JPA에서 미리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인 요소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속성 컨텍스트도 내부적으로 JPA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인데 일종의 캐시 개념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속성 컨텍스트를 잘 알고 사용할수록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빈도가 낮아져서 성능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속성 유닛은 저희가 YAML 파일에 작성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련된 설정들을 보완하는 객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로 JPA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JPA 동작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먼저 엔티티 그리고 레포지토리 등과 같은 영속화 단계, 즉 서비스단에서 레포지토리 그리고 엔티티 이런 요소들을 퍼시스턴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런 클래스들이 퍼시스트 메소드 호출과 함께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엔티티 매니저가 영속성 컨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가 YAML 파일에 작성했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을 해서 DB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랑 캐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엔티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가기 이전에 임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중간 저장소를 거쳤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느냐?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도 충분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접근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이 많고 끊어짐이 많고 서로 통신이 많을수록 저희는 리소스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응답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표적인 영속성 컨텍스트 전략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는 DB와의 접근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영속성 컨텍스트의 특징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1차 캐시, 그리고 더티 체킹, 마지막으로 쓰기 지연. 이 3가지의 방법으로 DB와의 접근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차 캐시입니다. 1차 캐시는 DB를 가기 전에 그 캐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엔티티와 식별자가 맵과 같은 형태로 저장된 캐시로 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제 1차 캐시에 엔티티가 존재한다면은 DB로 가기 전에 즉 DB와 접근 없이 연산이 수행 가능합니다.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persist라는 그 메서드를 인해서 insert 영속화를 시키고 그 다음 find 조회를 일어났을 때 셀렉문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 아래 셀렉 find를 통해서 한 번 더 DB와의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영속성 컨텍스트의 특징으로 인해서 1차 캐시에 보관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insert 쿼리, select 쿼리, 그리고 select 쿼리를 기대했으나 insert 쿼리를 통해서 그 해당 객체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보관되게 되고 select문은 DB로 가기 전에 그 캐시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DB와의 접근은 오직 한 번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셀렉문을 통해서 1차 캐시는 객체형 그 맵 형태로 영성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 find by는 캐시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DB까지 가지 않고 1차 캐시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치인데요. 실제로 save라는 그 JPA 메서드를 인해서 인설트 문이 일어나고 아래 find by를 했을 때 select 문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는 insert 문 하나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select 문은 그 1차 캐시에서 조회를 하게 되고 그 영속화되어 있는 객체를 조회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insert 문 하나만 발생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깨알적으로 깨알 지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객체를 선언할 때 IDX를 롱 타입으로 4를 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실제로는 그 4라는 롱 id 값을 주면은 준영속 상태와 비영속 상태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캐시를 정리하자면 영성 컨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요청 단위로 생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하나의 요청이라면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어도 캐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가운데 트랜잭션에 2개 달려있는 메서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테스트 1 그리고 테스트 2라는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영성 컨텍스트는 테스트 1과 테스트 2 둘 다 하나의 영속성 컨텍스트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쿼리문을 보시면은 테스트 1 먼저 봤을 때 세이브하면 인서트 메소드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변경을 해서 다시 세이브를 하면 업데이트 문이 날아가고 이때 find by id를 했을 때 셀렉 문이 나가길 기대하였으나 셀렉 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캐시로 인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테스트 2번을 갔을 때 그 메서드 단위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컨텍스트를 공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테스트를 봐도 셀렉 문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더티 체킹입니다. 더티 체킹은 자동으로 그 변경을 감지해주는 뜻인데요.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에 처음 들어올 때 스냅샷이라는 형태로 복사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스냅샷과 현재 엔티티 상태를 비교해서 쓰기 지연 저장소에 적절한 쿼리를 추가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같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변경이 일어나면 스냅샷과 인스턴스의 그 값이 이름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 컨텍스트는 엔티티 매니저는 둘이 스냅샷과 인스턴스의 이름이 다르네. 그러면은 다르기 때문에 영속화되어 있는 객체를 판별했기 때문에 인서트 문이 아니라 업데이트 문. 실제 아까 전에 세이브라는 메서드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서트 문이 아닌 업데이트 문이 나갔다는 것은 전 쿼리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기 지연입니다. 쓰기 지연은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메서드를 한번 볼 텐데요. 그 산초와 제이든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영속화 시켰습니다. 즉 인서트 문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 네임으로 산초라는 사람을 삼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2번에 대한 제이드는 삭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검증 과정을 거쳤을 때 저희는 인서트 그리고 그 sout으로 통했던 엔티티를 변경하겠습니다. 엔티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delete라는 그 쿼리문이 차근차근 그 콘솔로 찍히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결과값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out이라는 명령어가 먼저 다 조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쿼리문들이 뒤늦게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곧 쓰기 지연인데 즉 쓰기 쿼리가 한 번에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 넣었다가 나중에 그 커밋이라는 플러시를 통해서 한 번에 실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쓰기 지연 저장소로 하여금 그 순차적으로 메서드 일어날 때마다 DB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쓰기 지연 저장소에 담아두고 모든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그때 한 번의 플러시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쓰기 지연을 뭐하러 이제 지연을 시키는 것일까? 실제로 그 DB 단에서 값이 변동이 일어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락이 걸리는 시간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락이 걸리는 순간 다른 읽기 작업이나 또 다른 그 접근을 아예 애초에 막아버리게 되므로 성능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 관련된 내용은 쓰기 지연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밀어 넣음으로써 이
락에 대한 시간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티티 상태입니다. 엔티티 상태는 크게 네 가지로 비영속, 영속, 준영속, 삭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많이 글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단편화를 시켜봐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즉 비영속과 영속. 영속이 곧 엔티티 매니저가 관리하는, 즉 영속성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객체는 영속된 객체로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영속된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persist라는 어떠한 메서드와 find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영속성 컨텍스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속된 객체로 하여금만 1차 캐시, 쓰기 지연, 변경 감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엔티티 매니저입니다. 엔티티 매니저는 자바 객체에 대한 상태 관리를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 상태 관리라는 것은 영속성 컨텍스트에 포함하냐 혹은 아니냐 라는 것을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엔티티 매니저가 곧 영속성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그 비영속 상태를 영속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영속된 그 객체를 뭐 DB로 플러시를 통해서 DB로 반영시킨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크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고, 실제로 엔티티 매니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트랜잭셔널이라는 어떠한 관리되는 대상에 의해서 엔티티 매니저가 생성이 되고, 캥거루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안에 있는 자식을 전 그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표현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